그러면 공구,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자취라는 개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취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좀 설명을 하자면요. 자취 문제는요, 되게 어렵다고 느껴요, 학생들이. 특히 자취 문제를 정확하게 강의를 해주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도 자취의 개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몰라서 그때그때 답지를 보고 풀이를 외워서 야, 그냥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그때그때 자취를 다르게 푸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어떻게 느껴? 와, 이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풀지, 이때는 B방법을 풀고, 이때는 C방법을 풀고, 뭐지? 이거는 그때그때 내 능력으로 뭐 마음대로 풀면 다행인 거고, 못 풀면 불행한 건데, 아, 대부분 못 푸는 상급 문제구나 이러고 포기를 하고 넘어가는 파트 중에 하나가 자취 문제예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이 자취 문제의 개념을 설명해 주기는 할 텐데, 자취 문제의 기반은 사실은 함수에 기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함수를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요. 함수가 어디에 들어있어? 수학 하에 들어있어요. 2학기 수학에 들어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뀐 거야. 원래 함수를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설명에 한계가 있어요. 대신 선생님이 자취를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 답을 낼 수 있는 스킬, 1, 2, 3단계의 스킬을 암기를 시키고요. 그 스킬을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가르칠 거야. 즉, 개념을 알든 모르든 그 스킬에 맞춰서 풀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갈 거야. 그러면 좋은 건 뭐야? 이 자취 문제는 기하 파트 뒤에 매 단원마다 들어있어요. 평자 직방에도 자취 들어있고, 그 후에 가서 원의 방정식에서도 자취 들어있고, 그 후에 가가지고 함수를 배울 때도 자취가 들어있어. 계속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어느 순간에 자취 문제 무조건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 답이 나왔지? 이런 식으로 자취 문제에 별 어려움 없이 답을 낼 거고, 나중에 함수를 배우게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런 거구나 라고 자취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취의 뜻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취는요, 뭐의 발자취를 얘기해? 무엇의 발자취냐? 수학에서 점의 발자취를 얘기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점 하나가 막 움직이는 거야. 점에는 정점이 있고 동점이 있지. 저 발자취를 남기려면 정점이어야 돼, 동점이어야 돼. 동점, 점 하나가 총총총총총 움직이면서 자취를 남기는 거야. 우리는 그 자취의 그래프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의 발자취를 우리는 수학에서 자취라고 한다. 따라서 점피의 자취를 구하라는 뜻은 점피를 모아 연결했을 때 그 그림을 구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애들은 되게 원초적 본능에 강한 애들은 어떻게 그 점을 모으고 있는 애들 실제 있어요. 선생님도 이 짓 했어. 자취가 너무 어려우니까 모아가지고 연결해서 답을 내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자취 문제는 그림을 그려 직접 푸는 것이 아니라 자취문제 풀이법 3단계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풀리는 문제가 95% 이상이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나의 욕망과 반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자취문제냐? 자취문제의 다양한 표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취문제의 다양한 표현. 문제에서 직접 자취란 말을 표현하는 경우는 되게 양호한 거예요. 자취 구해라 이러면 자취문제 풀이법 3단계 이렇게 그냥 풀면 돼. 그런데 문제 속에 자취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볼까? 점피는 어떤 곡선위를 움직이는가? 점피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인가? 점피의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여기에는 1, 2, 4번에는 자취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전부 자취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자취 문제인지 판단을 하느냐? 판단의 기준. 자취 문제는요, 모두 점피를 언급하고 있어요. 점피는 점피가 점피해 이렇게 점피를 의미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취 문제의 공통점이에요. 점의 발자취를 다루는 자취 문제는 모두 다
어떤 특정한 점 P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요 뒤에 나와 있는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어떤 곡선위를 움직이느냐, 나타내는 그래프는 뭐냐, 자체 방정식은 뭐냐, 도형의 방정식은 무엇이냐, 요 녀석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답으로 x, y 사이에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으로 x, y 사이에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곡선위를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그 곡선을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포함한 등식 혹은 부등식이지. 너희들 입장에선 등식. 맞아? 자, 그래프 뭐냐 이래도 어차피 그래프의 식도 전부 다 x와 y라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아요. 도형의 방정식도 어차피 x, y라는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지. 여기에 막 z 들어가고 w 들어가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Z가 들어가는 건 좌표 평면이 아닌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공간 좌표의 문제야. 즉 좌표 평면에선 오직 X, Y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자취문제의 유형이에요. 가장 유치한 자취문제의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전피의 자취의 방정식 구해보겠니? 라고 요구할 때는 그냥 답으로 x,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해서 적어 놓으시면 돼요. 네, 어차피 얘는 x, y 사이에 관계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요, 문제에서 방정식이 아니라 야, 자취 구해볼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때는요, x, y 사이의 관계식을 쓰시면 안 돼요. 답으로 뭘 쓰셔야 되냐면 x, y 사이에 관계식을 나타내는 관계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말로 일일이 설명하셔야 돼요. 요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취 방정식 구해봐 이러면 방정식 구하고 자취 구해봐 이러면 아 얘는 중심이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인 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위에 게 쉬워 아래 게 쉬워? 위에 게 더 쉬워요. 아래 게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기 됐지? 됐나?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자취 문제를요 기계적으로 답을 4개 만들어주는 자취문제 풀이법 3단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취문제 풀이법 3단계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2단계까지만 해도 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야. 3단계는 함수가 들어가거나 조금 더 어려운 개념에서 사용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자. 자, 자취 문제는 항상 점에 발자취라 그랬지. 맞아? 그래서 점 P의 자취를 구해보겠니? 라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항상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요. 자취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은 유치하다고 1단계를 생략하기 때문이야.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1단계를 연습을 계속 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1단계를 생략하면 쉬운 문제는 무리가 없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1단계 훈련이 안 돼 있는 애들은 답을 못 내?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그럼 1단계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함수에는 약속이 있어요. 출발하는 문자는 항상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항상 스몰 y로 써야 해 라는 함수에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세모는 x가 돼야 되고 네모는 y가 돼야 되겠네? 그러므로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왜냐면 같이 읽어볼까? 시작! 왜냐하면 출발하는 원소는 무조건 x, 도착되는 원소는 무조건 y로 쓰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삼각형과 네모 속에 이미 x, y가 나온 경우에는 다른 문자를 사용한 후 맨 나중에 다시 x, y의 원래 모습으로 바꾼다예요.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개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2단계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에서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할 거래. 4개 변수를 소거해서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한다라고 했죠. 오씨! xy 사이의 관계식? 이게 우리가 원하던 뭐였어? 답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4개 변수를 소거하면 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4개 변수가 뭔데요? 4개 변수의 정의 적겠습니다. xy 이외의 문자, xy 이외의 문자를 우리는 4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x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목표의 무엇이다? 답이다예요. 자, 그런데 4개 변수를 소거할 때는 4개 변수의 장례식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즉 4개 변수의 장례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4개 변수 이꼴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식을 정리하라는 거지. 예, 죽은 자만 항상 외로이 홀로 쓸쓸히 남겨두고 산 자는 한쪽으로 다 넘겨주는 식, 이게 바로 장례식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4개 변수가 문제 속에서 A와 B 이렇게 2개가 나오면요, 항상 4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것은요 1개가 필요해요. 4개 변수가 n개가 나오면 4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은 n-1개가 있어야지만 자취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정리하자. 4개 변수 4개 나왔어. 관계식 몇 개 필요해? 3개. 4개 변수 2개 나왔어. 관계식 몇 개 필요해? 1개. 4개 변수 3개 나왔어. 관계식 몇 개 필요해? 2개.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4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 4개 변수가 2개가 나오는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야. 그로 우리는 4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몇 개만 있으면 된다? 1개만 있으면 된다요. 선생님이 최대 수학 문제 풀면서 많이 있는 걸 본 게 4개 변수 4개 나오는 문제까지 본 적이 있어요. 4개 변수 4개 나오면 4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 문제 속에 몇 개 숨어 있겠습니까? 3개. 최상급 문제 중에 하나였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상관없어. 자, 세 번째. 숨어있는 x의 범위가 있으면 반드시 기록한다. 자, 요 숨어있는 범위는 바로 정의역의 범위예요. 함수에서 말하는 정의역의 범위입니다. 근데 3번까지 가는 경우는 함수 문제가 아닌 이상 거의 없어. 그래서 그냥 읽어만 두고요. 나중에 함수에 자취해서 함수를 배운 후에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냥 읽어나 보자. 이때 x에 숨어있는 범위는 시작! 이때 x에 숨어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흔히 나타난다. x 속에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나와서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다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는 경우, 문제 자체에서 4개 변수의 범위가 주어져서 그것으로부터 x의 범위가 나오는 경우 라고 개념 설명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 개념만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는요, 그냥 기계적으로 아우 답이 나오네 라는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 개념을 막 함수 개념을 100% 지금 상태에선 이해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방금 배운 자취문제풀이법 3단계를 적용시키는 훈련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세 점 A, B, C에 대해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은 ECP의 제곱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 맞죠? 자취문제니까 자취문제풀이법 1, 2, 3단계 적용해야지. 자,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1단계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점 P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P의 발자취야. 그러면 여기 P 있어. 그러면 이제 P를 쓰면 P가 어떤 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 P가 어떤 점인지 알아 몰라?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임의로 가정을 해서 써야 돼요. 보통 어떻게 쓴다? A, B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뭔 짓을 해? 출발하는 문자는 스몰 x로, 도착되는 문자는 스몰 y로 써야 하지. 그래서 옆에다가 이런 식을 하나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 x는 a고 y는 b야 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적어놓고 끝. 이게 1단계 끝이야.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들어가. 자, 2단계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판단을 하냐? 매개 변수가 몇 개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자, 1단계를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매개 변수 몇 개입니까? 2개지. x, y 이외의 문자 2개지. 매개 변수가 2개면 매개 변수 사이에 관계식 몇 개가 필요하다? 1개. 그 1개는 문제 속에 무조건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문제를 막 보면서 식이 어디 있나 막 찾는 거야. 식은 꼴랑 하나밖에 없지. 누구? 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 지금 숨겨져 있는 식은. 즉, 이 식이요.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으로 탈바꿈할 거라는 얘기야.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라는 건 뭐야?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식으로 얘가 탈바꿈할 거란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탈바꿈 시켜볼 겁니다. 자, AP의 제곱은 뭐야? 점 A하고 점 P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불러볼까?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곱을 해버리면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AP의 제곱을 적어보니까 A는 얘고 P는 얘잖아. 이 거리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자, 요번에 BP의 제곱 구해볼 겁니다. 요 B하고 P 사이의 거리의 제곱 구해보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식을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뭘 쓴다? 2배의 CP의 제곱 구하래요. 자, C라는 점과 P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하면 A-5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매개 변수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그럼 우선 이 식 좀 어떻게 해야 돼? 정리 좀 해야겠다. 그치? 그래서 수학적으로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A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9는 2A의 제곱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A 25 플러스 50 플러스 2B의 제곱 마이너스 6이니까 6이면 6, 22 마이너스 12 3, 9, 9, 2, 18 이와 같이 식이 우선 정리가 됐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A제곱, A제곱, 여기 2A제곱 있네요. 자, 이 B의 제곱은 이 B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지울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남은 식 정리를 해봤더니 A양은요 마이너스 2A 그러다가 이 녀석이 슉 넘어가서 마이너스 2A에다가 플러스 20A 하니까 얘 몇 A 되겠습니까? 18A 이렇게 정리가 하나 됐어요. 자, 또 이제 B양 보도록 하자. B양이 여기서는 6B의 제곱이 보이고요. 마이너스 12B가 6B가 보이고 마이너스 12B가 보이니까 이 녀석 슉 넘어가면 몇 B 되겠습니까? 18B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상수는 모두 이쪽으로 넘겨볼까? 자, 상수 1 4 더하니까 5 됐어요. 5에다가 9 더하니까는 14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4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뭐하고 뭐가 있어? 68이 있지. 그럼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54? 54야 이와 같은 식이 됐어요. 이거 혹시 18로 나눠지나? 네.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맞니?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을요. 매개변수를 소거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했지. 그 작업을 위해서 1단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A, B를 소거해서 x, y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1단계에서 말하기를 야, A는
x로 바꿀 수 있어. b는 y로 바꿀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a를 x로 b를 y로 바꿔서 이렇게 답을 내시면 돼요. 보기 편한 상태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3단계까지 가는 문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겠나? 이게 자취문제풀이법 1, 2단계를 이용해서 x, y 사이에 관계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거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1,0 찍고요, 2,-3 찍고요, 5,3 찍고요, 막 이 거리 잰다고 난리 치면서 점 찍고 있는 미친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식으로는 이 답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수식으로 푸는 거야, 그림이 아니에요. 자, 그럼 지워도 될까?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문제의 답지를 한번 보세요. 답지를 보면 전부 다 얘가 빠져 있어요. 얘가 빠져 있고요. 여기가 그냥 x, y로 시작되는 식을 넣고 있을 거야. 그러면 어때? a, b로 바꾸지 않고도 그냥 x, y에 관한 식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서 답이 나오겠지. 훨씬 빨리 풀겠지. 왜? 1단계였고 바꿀 필요 없고 푸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풀면 문제가 뭐다? 자취문제 풀이법 3단계에 걸쳐서 풀면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다 풀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1단계 막 빼버렸다 넣었다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려. 기본을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지에 얘가 없어도 우리는 얘를 써줄 거예요. 알겠나?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7고 밑에 있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풀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7페이지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자. 두 점점 A하고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 어머, 자취 문제네. 1, 2, 3단계로 가지. 이 점이 뭔 점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가정해야 돼. 뭐라고 가정할 거야? P. P가 어떤 점인지 나 전혀 모르겠어. 뭐라고 가정할 거야? A, B. 앞에 있는 것은 small x. 뒤에 있는 것은 small y. 그러므로 어떤 식 만들 수 있다? x는 a, y는 b. 여기까지가 1단계. 쉬워, 어려워? 쉽지. 자, 이제 2단계 들어갑니다. 자, 1단계를 보면서 얘기해보세요. 매개 변수 몇 개 나와 있나? 2개. 그럼 매개 변수 사이에 관계식 몇 개 필요하다? 1개. 그 관계식이 문제 속에 숨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표현에서 식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수학적 표현 어디에 있습니까? 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학적 표현은 같은. 얘는 등식을 나타내거든. 그치? 그래서 이제 식을 써줄 거야. 그렇구나.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니까 이 얘기예요. PA 사이의 거리와 PB 사이의 거리가 어떠하다?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그래, PA의 거리와 PB의 거리가 같기는 같은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루트 나와서 엄청 지저분한데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아예 제곱을 붙이고 시작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PA의 제곱 계산합니다. A-2의 제곱 플러스 B-3의 제곱은 PB의 제곱 계산합니다. A-6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뭐 만들어낸 거야? 매개변수 AB 2개인데 매개변수 AB 사이의 관계식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잘 정리하고 이 개념 이용하면 x, y 사이의 관계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로 자취가 끝나는 거야. 쉬워, 어려워? 엄청 쉽지? 맞아요. 정리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는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a제곱, a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지운 상태에서 A양 우선 정리해서 슉 넘겼더니 8A. 자, B양 좀 정리해서 슉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4B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얘는 얘하고 얘 더하면 37인데 얘하고 얘를 더해서 넘어오면 마이너스 13이니까 24 이렇게 나오네요. 즉 2A 마이너스 B는 6이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이제 XY 사이의 관계식 만들어야 되는데 1단계 참고해서 만들어야지. A 자리에는 X를, B 자리에는 Y를 써줘서 이와 같이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역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3단계까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y는 이렇게 써요. 상관없어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y는 2x-6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식이 어차피. 이게 자취문제 풀이법이야. 어때? 쉬워 어려워? 할만하지? 별로 어렵지 않네. 예, 됐죠? 지웁니다. 네. 지워도 돼요? 풀어보고 있구나. 예. 오, 적극적 자세 좋아요. 예,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 풀어보자. 선생님이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뭐래? 점이 직선과 거리가 같다라고 했지? 자, 꼭 공부 안에서 기억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선생님이 하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은요 항상요 표준형이 아니며 일반형의 식이 등장해야 돼요. 여기에 어떤 점 x1, y1이 있습니다. 이때 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뭐냐?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라는 공식이에요. 얘는 뭐야? 점에서 두 직선이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문제니까 점짓거나 점짓거다라고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면 되겠죠.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드릴게요. 기본부 답 구했어요? 예, 불러볼까? y는 3분의 1 x 그리고 답이 두 개가 나와. 이 문제는 네. 3분의 1 x는 잘 구하셨어요. 근데 답이 두 개예요. 또 하나 구했어? 또 하나. 마이너스 3을 x가 예, 맞아.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같이 풀어볼까 얘들아? 자, 우리요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래. 저 점 뭔 점인지 모르니까 저 점 P라고 불러야지. 뭔 점인지 모르니까 A, B라고 내 맘대로 넣어야지. 출발하는 문자는 X로, 도착되는 문자는 Y로. 즉 X는 A, Y는 B라고 놓을 거예요. 두 번째, 1단계 보니까 매개 변수가 몇 개다? A, B,